안녕하십니까. 신의기들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케르치 대교,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 폭격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폭격, 크림반도 전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습해버렸습니다. 어디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중국이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비열한 짓을 했는데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뭔가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 계열에 있는 분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핵 개발에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중동 정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던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너려는 모양입니다.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빌 살만 황세자가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이란의 핵 보유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것이라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현지 시각 9월 20일 밝혔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라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 라며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곧 전 세계와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우리도 가질 것이라며 이란의 임박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사우디도 자체 핵무장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우디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산 원전을 구매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지만 미 정부가 사우디의 원전 도입을 핵무기 개발 목적으로 의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미국은 사우디가 원전을 도입할 경우 우라늄광 채굴을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우디는 그러한 요구 조건 없이 사우디의 원전 건설과 우라늄 농축 등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중국과 진지한 원전 도입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에서 뚱펑3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뚱펑21 탄도미사일을 대량 도입해 왕실 직속 전략 로켓군 약 4만여 명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중국과 협력해 핵무기까지 제조할 경우 미국과 사우디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폭스뉴스가 사우디에 직접 갔어요. 미국 언론이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지금 핵 개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게 미국이 저는 잘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같은 어마어마한 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 최첨단 도시이기 때문에 전기가 정말 엄청나게 들어가죠.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한국 거를 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 원료인 경수로니까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제공하고 그것을 미국이 공동 운영하면서 이 인풋과 아웃풋, 그래서 핵물질이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감시하겠다라는 차원이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야, 니들 석유도 많이 나오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왜 필요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까지 석유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을 돌리면, 청정 에너지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니들 핵 개발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의심을 하고 하는 와중에 중국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다 해줄게. 우리 거 사기만 하면 다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한국 원자력 발전소 빼고 중국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국하고 둘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거죠. 예. 자, 지금 사우디는 중국제 뚱펑3 중거리 탄도미사일 샀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뚱펑3는 사거리 3,000km의 2단 액체 연료 탄도미사일인데 3,000km 같으면 중동 전역이 사거리 다 들어오죠. 뭐 이스라엘은 할 것도 없고 이란 다 들어오죠. 여기다가 또 사거리 2,000에서 2,500km 되는 뚱펑 21 또 대량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4만 명에 이르는 전략 로켓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핵탄두만 딱 집어넣으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거죠. 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한미동맹이 흔들려서 뭐 주한미군 다 철수해버리고 그리고 핵우산 씌워줄지 안 씌워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해서 입만 열면 우리 공격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핵 개발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우디가 그 입장 아니냐. 미군이 철수해버리고 미군 자산들 나가버리고 항모 들어왔던 거 사라지고 없고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 야 이거 안 되겠다. 만약에 이란이 저렇게 핵개발 완료해버리면 우리를 때릴 수도 있어. 또 트럼프 시대에는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그냥 봉쇄하기 위해서 더 압박을 해갔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그걸 또 풀어줬죠. 그리고는 항모, 뭐 공군 전력, 또 사드, 패트리어트, 사우디에 전개해 있던 거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야 쟤들 지금 거의 핵무기 80-90%다 돼가는데 그리고 미사일은 종류대로 다 있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아무리 요즘 중국의 중재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북한하고 관계 개선 잠시 했지만 믿을 수 있었습니까? 더보다리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 주고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하고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저는 전적으로 잘 못했다. 카스쿠지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 카스쿠지 한 명 때문에 절대 독재자를 욕보인다. 이거는 뭐 이 사우디는 왕국 아닙니까? 왕국의 왕을 절대 독재자를 욕보이면서 너가 언론인 하나 죽었으니까 너는 잘못한 거야. 내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이러면서 지금 페트로 달러 체제도 무너지게끔 만들고 있는 사우디가 지금 중국하고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석유 같은 것도. 이런 게 과연 카스쿠지 그러면 카스쿠지 죽인 게 잘 됐단 말이냐? 잘못됐죠. 그러나 그게 전 세계의 평화와 미국 전체 이익과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국가 지도자는 그 큰 영역을 보고 하라고 국가 지도자 한 거지. 뭐 그냥 아무나 좋은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 앉혀놓으면 뭐하러 그 사람을 그런 큰 권력을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 지금이라도 빨리 중동 지역을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백도어와 스파이웨어를 심어 논란이 됐던 중국이 이번에는 각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기관들 중국에서 받은 뭔가가 있다면 당장 뜯어보기 바랍니다. 중국이 외국 외교관들에게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닭이 세트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심었으며 이 도청 장치가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이 현지 시각 9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복수의 영국 외교관과 외교부 직원들을 인용해서 이들이 중국으로부터 선물 받은 닭이 세트에서 도청 장치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닭이 세트는 주 베이징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중국 외교부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었는데요. 대사관 직원들은 닭이 세트가 예쁘다며 차를 마시거나 중국 음식을 먹을 때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본국으로 귀국할 때 이 닭이 세트를 가져왔는데요. 한 직원이 설거지를 하던 중 찻잔을 실수로 떨어뜨려 잔이 깨지면서 이 안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도청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 장치로 인해 민감한 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의 이러한 불법적인 도청 행각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는데요. 더 선은 이번 사건이 중국 당국의 기밀 절취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중국은 해외에 수출하는 일반 백색 가전 제품들의 정보 절취를 위한 스파이웨어를 일상적으로 심어왔고
아프리카 연합 본부청사를 건설할 때도 대규모 해킹 장치를 심는 등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열을 올려왔는데요. 우리 정부나 기업 관계자분들도 중국에서 뭔가 선물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놀랄 노트 아닙니까? 이 찻잔 바닥이 조금 두꺼우니까 아마 바닥에 있었겠죠. 설거지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졌는데 뭐야? 기계장치와 전선 등이 발견돼서 뭐야? 조사해보니까 도청장치, 초소형 도청장치. 와, 정말 기가 막히죠. 베이징에 있는 영국 대사관입니다. 좀 작죠. 미국 대사관은 굉장히 큰데 아무튼 이 영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가면 뭐 교분을 하니까 찻잔 닭이 세트 선물 받은 거죠. 예쁘니까 이걸 또 본국으로 가져온 것이고 거기서도 이 대사관 내에서도 사용했을 것이고 그래서 차 마시면서 누가 손님 오면 차 마시면서 대화하니까 대화할 때 다 도청하겠다. 이 용도로 찻잔에다가 도청 장치를 심어 둔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도 중국으로 가죠.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 싱하이밍 하고 완전히 뭐 아주 그냥 그 싱하이밍을 상황으로 모시는 자들을 정치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닭이 세트다 뭐다 선물 잔뜩 받아왔겠죠. 기념품 뭐 이런 관에 가면 다 기념품 줘요. 그 기념품 진짜 다시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볼펜 해서 뭐 중국 대사관 방문 기념 이런 볼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 이 위쪽에 도청 장치가 심어져 있는지 다시 다 봐야 된다. 중국 대사관 또는 중국인들과 교분해서 받은 뭔가가 있다면 전부 다 조사해 봐야 된다. 이 모양입니다. 아프리카 이게 연합본부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각국들이 여기에 외교관들을 파견해서 계속 여기서 뭔가 일을 하고 본국으로 뭔가를 보내고 통신을 보내고 하겠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연합본부를 중국이 지어서 기증해 줬어요.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 너무 좋아. 이런 거 지어서 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주면서 여기 아프리카 모든 국가가 지금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데 외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 전부 도청장치와 이 해킹 장치를 심어서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늘 있었던 모든 통신 이런 것들을 전부 본국하고 다 통신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중국으로 2시간 동안 전송해주는 이 백도어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거 들켰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뭔가 중국의 특파원으로 갔다 왔던 언론인들 그리고 중국의 대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던 외교관들 그리고 중국과 뭔가 관계가 깊은 정치인들 뭐 나는 뭐 괜찮아 알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도 모르게 대한민국의 애국심 넘치는 그런 정치인, 언론인, 외교관이 있다면 자기가 기념품으로 받은 선물로 받은 모든 것들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정말 중국은 이런 자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9월 19일 크림반도 케르치 대교를 폭격했던 우크라이나군이 그야말로 크림반도 전역에 대규모 추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크림반도 전역이 그야말로 벌집 쑤시 놓은 상황이 됐는데 러시아 방공망은 이번에도 별 역할을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대규모로 동원해 크림반도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으며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사령부 본부청사를 비롯한 주요 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안드레이 유소프 대변인은 9월 20일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림반도 내 침략군 주요 거점에 대한 공습이 실시됐다라며 이번 공습은 계획된 것이었으며 주요 표적이 성공적으로 파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림반도 파르티잔을 지휘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국가저항센터 역시 흑해함대 사령부가 피격되었고 공습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며 세바스토폴 외에도 크림반도 여러 지역이 이번 공습의 대상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공습은 흑해함대 사령부의 종합지휘통신센터가 있는 세바스토폴 인근 베르크노사도프는 물론 심페로폴의 제18연합군 지휘부, 흑해함대 물류기지가 있는 인케르만, 세바스토폴 북부 지역에 있는 벨벡 공군기지와 카차 공군기지에 대해서도 실시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대규모 소형 드론과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쇄도하는 전술로 실시됐는데요. 러시아는 방공 전력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지만 주요 목표물이 피격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말부터 크림반도 서부 지역의 방공 시스템들을 차례대로 파괴하고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는데요. 러시아가 모스크바 방공 강화를 위해 주요 야전 방공 자산들을 모스크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크림반도 지역은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난타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러시아의 방공 여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블라디미르 푸틴의 자존심에 걸려있는 곳이자 남부전선 러시아군의 생명줄인 크림반도, 과연 러시아가 언제까지 점령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기지 그 세바스토폴만 안쪽 쭉 들어가면 있는 인케르만이라는 곳에 있는 흑해함대의 물류기지예요. 뭐 물류기지니까 뭐 탄약이나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여기가 이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대로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사령부 있는 외곽 언덕 지역에 있는 뭐 안테나 있고 한 이 종합 지휘센터, 통신센터인데 여기도 피격돼서 화광이 충천합니다. 자, 이 크림반도가 헤르손 남부 지역에서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이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방공 시스템들이 다 파괴됐죠, 지금. S300, S400, S400 포대는 무려 3개나 파괴됐고, S300 포대 하나, 그리고 초수평선 감시 레이더 하나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제가 아마 흑해함대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은 케르치대교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케르치대교 또 흑해함대 등등 동시에 그냥 다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케르치대교 4군데 스톰 섀도우 4발 맞은 걸 제가 몇 시간 전에 알려드렸는데 또 이런 상황이 생겼다.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와서 이 크림반도 서쪽에서 이 바다 쪽에서 쏘았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러시아 방공자산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제공권도 러시아가 제대로 못 잡고 하니까 이 전투기들, 대형 전투기인 수호24가 바다까지 나와서 서쪽으로 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본부 청사, 통신기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케르만 물류기지 동시다발 파괴됐고, 이 북쪽에 있는 공군기지 2개 파괴됐고, 심페로폴에 있는 제18연합군 사령부 파괴됐고,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푸틴은 크림반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마 이런 내용 때문이 아닌가. 도저히 누가 봐도 이제는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라는 것이 되고, 특히나 이 북부 지역이 이 크림반도의 북부 지역이 지금 헤르손과 자포리자 아닙니까? 자포리자에서 토크마크가 함락되고, 그리고 멜리토폴까지 함락되면 크림반도는 북쪽으로 들어오는 보급이 없어지게 돼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케르치대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보급밖에 없는데, 케르치대교 지금 뭐 거의 뭐 반파되어 있죠. 그러면 크림반도는 전기 없죠. 또 식수, 상하수도, 상수도 이 헤르손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끊어졌죠. 그러면 완전히 고립되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2014년 정말 호호탕탕하게 크림반도 들어가서 러시아군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던 이 바로 그 장본인이 크림반도인데, 그 크림반도를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쪽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이 모스크바 북쪽에 피신해 있는 투폴레브 95 폭격기들이 있어요. 그 폭격기들이 지금 이 6대가 동시에 이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비행 중이다 라는 정보를 받았는데 아마 지금쯤 미사일 쏘았을 것 같아요. 보복 공습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 제가 알려드릴 시크릿 뉴스에서는 러시아가 보복 공습에서 어떤 피해를 또 우크라이나가 입었다, 또는 그것들을 얼마나 요격해냈다라는 전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부디 요격 작전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크림반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